도로공사를 하네, 야밤에. 루이야, 이쪽으로 연기가 안 날라와도 다행이다, 그나마. 응? 그냥. 아. 그냥. 아이고. 아스팔트 냄새 살짝 난다. 아, 건너야 된다. 파란불이야. 뛰어야 돼. 어우, 시원하다. 버스야, 괜찮네. 버스예요. 안 무서워해도 돼, 루이야. 그래도 아빠랑 나온 지 한 3, 4일 되니까 얌전하네. 다행이다. 아, 이 슬링백에 루이가 밖에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홀 같은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그 생각까지 못했어. 자정 넘어가지고 운동하러 나오다니. 루이야, 그거 아니? 사람이 너무 힘들면 생각이 굳는다는 거. 정말 꼼짝도 하기 싫다, 의자에 앉아서. 아빠가 루이 없었으면 정말 의자에 쓰러져서 잘 때까지 회사에 있었을지도 몰라. 왠 줄 알아? 힘드니까. 내일은 큰딸, 작은딸, 작은아들 보러 집에 가는 날이야. 우리 말썽꾸러기 애기를 보러 가는 게 또 낙이다. 한 주간 무슨 사고를 쳤나. 기말고사 이제 끝났나? 기말고사 끝나면 애기들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 될 텐데 아빠는 해외는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동네 마실? 가까운 해변가? 우리 데리고 생선 먹으러 갈까? 생선? 날 생선? 아, 그러면 안 되려나 또? 구충 뭐 이런 거 걸리나? 아, 여튼간에 루이야, 오늘 아빠가 조금 마음이 어지러웠어. 그 얼마 전에 있잖아,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런 얘기 하거든. 이제 내가 마음이 업무 볼 때 조급한 거지. 조급하다기보단 나는 응당 석사면 아니면은 뭐 전자과나 전기과면 이미 그 분야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 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그랬고, 나나 내 위선배들이 그랬듯이 분명히 아빠 후임 전공자들도 그럴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런다. 난 이게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로이야. 이게 뭔가 잘못됐어.
대학생 활일권이 너무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가 조건이나 자격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수준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를 증명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정도 느낌 주는 사람들이 잘 없어. 신기하게도. 확률적으로도 너무 적어. 아무리 케바케고 사람이 없고 오차라고 해도 아니 뭐지? 예를 들어 뭐 2명 중에 1명이라든가 뭐 3명 중에 1명이라든가 뭐 이 정도 느낌은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한 30명 중에 1명? 나머지 29명은 내가 봤을 때 자기의 전공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 뭐랄까?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랄까? 아니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무게랄까? 이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거를 느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아빠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제가 만약 제 기업을 오늘 가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처음 드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물에 가야 되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물에 가야 되고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야지만 좀 같은 급에서 끼리끼리 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공학 학생들 응? 공학생 말이야 학생 이거는 지금 요새 뭔지 모르겠어. 아빠 때도 이랬나? 내가 학생 때도 요새 진짜 혼란스럽다. 어질어질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 이 기분은 참. 이제 챗 GPT라고 업무나 정확하게는 대화형 AI를 통한 업무 효율이 증가할 것 같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기술들마저 생활에 점점점 들어오고 업무적으로 결합되면 이게 더 심해질 것 같거든. 그렇게 보면은 진짜 뭔진 모르겠지만 걱정이 된다. 우선 당장은 아빠 작은 딸한테 무슨 학과 가야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 아빠 딸이 전기공학과 오면 좋지. 전자공학도 좋고. 근데 얘가 만약에 원치 않은 학과인데 단순하게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쳐? 그 얘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이 학과에 왜 왔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야.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겠지만 자기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라든가 뭘 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큰 슬픔인 거지. 개인에 대한 삶도 그렇고. 근데 요새 학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자기가 선택을 못했고 어찌 무슨 학교에 무슨 학과까지 왔지만 여전히 나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부족한 거지. 아빠가 혼자서 헛소리 한다. 모르겠어. 하루 종일 시험 감독하면서 느낀 게 그것밖에 없어. 도대체 이 많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뭐를 한 걸까?
교수님이 했던 조언이 생각이 나 진짜. 이거에 교수님께서는 학년마다 수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전체적으로 세대 문화라는 게 뭔가 뭐 설명을 딱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이거를 딱 누가 집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왠지 누가 딱 집어서 기승전결 육하원칙으로 설명해주면 왠지 수긍할 것 같아. 아빠가 루이야 수긍할 것 같거든. 그걸 설명하고 싶어.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런 거를 자꾸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요새 자꾸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자꾸 신경이 쓰여. 내가 신경을 안 써야 되나? 세상이 어찌 돌아가건 나랑은 관계없는 일, 이렇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마인드로. 하기는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거 신경 써봐야. 여튼간에 아빠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수님 도와가지고 연구실 후배들이라도 좀 로우레벨 엔지니어로 만들어가지고 졸업시켜야 되는데, 로우레벨 엔지니어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이분들이 회사 가서 잘하지 않겠니?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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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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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이 너무 깊어서 미안하다. 이게 네가 얼굴을 못 내미네. 응? 요새 회사 우리 회로팀도 우리야 아빠가 집 일찍 보낸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중에 남아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내. 옛날에는 소수정예로 어떻게든 얘네들을 레벨업해서 가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요새 그냥 살짝 돌아가는 세태를 생각해보면 참 슬프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은 인건비 많이 주고 경력이 충분한 사람을 뽑기는 어려워. 만약에 용인전자 와서 혼자서 그 정도 업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거거든. 봐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력이 얼마 안 되거나 신입인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아빠 같은 사람은 이 어리디 어린 갓 사회 초년생들을 데리고 삶의 의지나 직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 빈 종이들을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힘들어서 내가 내 한 몸 영위하는 것도 했는데 생판 모르는 20-30년 따로 살다 얼굴 본 사람들 직업관을 만들어줘야 되다니 끔찍하다. 불가능해. 나도 내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 말 들을까? 안 듣지. 그래서 갈등이 많네. 아무런 기대 없이 일을 하려면 단순 제조업이나 가능한 얘기지
아빠가 하는 연구개발 쪽은 그것도 안 되거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생각 없이 시키고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하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연구는 고생하고 리서치마저 이 모양인데. 그래서 아빠가 생각한 거는 답이 없는 거지. 어차피 열심히 하자, 잘하자, 노력하자,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자라고 말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통하는 전략은 뽑기지, 뽑기. 일단 사람을 많이 뽑아. 신입이든 뭐든 많이 뽑아서 열심히 교육하고, 이 중에 대다수는 회사를 이직하거나 자기 수준에서 머무를 확률이 있어. 아빠가 학교 학생들 봐도 그렇고 회사 신입 여기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대로 자기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업무만 계속 그냥 유지보수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답이 있을까 싶다. 왜?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감정이 없다고 해도, 이 해법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발전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을 더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짜 없다. 사람이 없어서 인간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직업의 숙련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일본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많이 뽑은 사람들 중에 일부 직업의 숙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서 같이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힘들어. 어떻게 일하냐고 도대체.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교수님들께서 학부생들 설득해서 대학원에 뽑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 어차피 대다수는 생각이 없으니. 슬프게도 아빠가 살아갈 10년, 20년 사회생활은 그런 과정의 연속일 것 같아. 정말 용인 사관학교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달리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학교에서도 어려운데 회사에서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그거를 수용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답답함이 밀려온다, 루이야. 응? 그 입장, 그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내가 이런 거를 말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어. 어떻게 보면 그치, 삼성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월급 좀 받는다고 사회초년생들 나 인생 풀렸어 룰루랄라 하고 있을 거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빨리 현실을 깨워주고 항상 자기 직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기술은 강산이 아니라 넥스트 테크놀로지야 무조건. 그치? 안 그러니? 그런 거를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 아빠 오늘 기말고사 보고 교수님이랑 학생들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 우리 연구실 후배들은 C 언어를 잘할까요? 딱 그 생각이 들더라. 그냥 혹시 얘네들도 선배들이나 교수님이 준 자료들에서 소소하게 수정만 하고 진짜 제대로 자기가 뭐 할 줄 알지 못하는 거 아닐까? 단지 결과만 좋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거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력, 탐색 및 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생각을 해봤어. 어쩌면 우리 연구실 애들도 사회에 진출해서, 연구실에 있을 때야 교수님께서 술도 쳐주고 선후배나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일을 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현실 업무에 부딪혔을 때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했다 오늘. 이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네. 아빠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이 가르침의 속도, 교육의 속도를 현저히 낮춰야 되는 것 같아. 현저히. 아빠가 이번 학기 수업하면서 살짝 고민했던 게, 아빠가 초반에 수업 진도를 엄청 천천히 나갔거든. 그때 애들이 꽤 재밌어 하더라고. 근데 실습할 때는 아빠가 막 그 상황을 느끼면서 못했는데, 어쩌면 애들이 이미 그때 실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실습 숙제를 따로 안 내준 게 좀 후회스럽네. 실습 숙제 좀 내줄걸. 매 주마다 시험로 짜서 오라고. 시원해. 미야옹. 저기 가서 아빠가 저기 좀 엉덩이 좀 내려줄게. 가방 안으로 답답하지. 여기에 잠깐 앉았다 갈까? 이 영상 녹화가 좀 중간에 포즈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포즈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쉽네. 자, 그런 의미로 이자. 이야. 자. 힘들어. 아우, 힘들다. 아우. 아우, 덥다. 도망가면 안 돼. 아빠 목줄 치워놨어? 안 무서워도 돼. 아빠 있잖아. 안녕. 뭐예요? 아빠 좀 시간 나면은, 좀 정신적 여유가 되면 다음 학기 대학원 수업할 때
차라리 아싸리 그냥 기초 강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치? 예를 들어 온라인 그 팀뷰어 같은 거 하나 계약해서 온라인 C 언어 강의 이런 거 진짜 기초. 오늘 진행해 줄까? ADC 11비트가 4096등분인데 그 문제 냈더니 애들이 4096 배열을 잡더라. 아빠가 시커했다. 이런 거지. 4096등분이라는 말을 이해할 친구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를 더 엔지니어답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최대 고민이네. 응? 프로그래밍 교육도 하고 싶고 회로도 잘 보게 하고 싶고 여러 개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응. 이번에는 이렇게 메고 가볼까? 또 너무 한쪽으로 했더니 어깨가 이거 좀 주자. 이게 너무 꽉 끼었나 보다. 좀 자, 또 가자. 루이야, 또 걷자. 산책을 하자. 루이야. 밤이라서 사람이 없네. 좋다. 한적하고. 이게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취객들이 한 차례 쓸고 간 흔적이 보입니다. 대신에 와, 청도 길거리 가득한. 아빠는 사실 젊었을 때 나이 들면 술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술이 그 맛이가 없더라 요새. 참 신기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조금씩 야금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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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끌어올 수 있지? 우선은 뭐를 교육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속도를 빨리 하면 안 돼. 속도를 되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면서 본인이 실습을 하건 뭘 하건 본인이 직접 뭔가 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 그래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이게 아빠 때랑 문화 세대가 틀려서 애들이 방학 때 뭐 막 여행을 가거나 뭐 알바를 하거나 너무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까지 감안한 커리큘럼 짜려면 아까 말한 대로 대학교라고 하면 4년 내내 매 학기마다 하는 거지.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해도 사실 시간적으로 1년에 반밖에 안 돼. 왠 줄 아니?
어 1년이 65주인가 정도 되잖아? 맞지? 맞나? 50 몇 주네. 365 15 여튼간에 한 학기가 16주인가 15주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1년 해봐야 30주야. 이거 반은 안 되는구나. 여튼 반은 넘네. 딱 반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3시간이라도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려만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계속 만지게 유도를 해야 돼. 그나마 그래야 관심을 좀 갖거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학생들이 높은 확률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높은 확률로 관심을 가진 학생들 중에 일부가 숙련된 엔지니어가 되는 거지. 미안. 자, 미안. 미안, 그래. 미안. 지금 겨울이면 좋을 텐데 이게 덥겠다 너도. 아빠가 좀 구멍 좀 뚫린 거 좀 다시 한번 찾아볼게. 슬링백은 아빠가 아까 인터넷 찾고 왔는데 이게 뭔가 구멍이 뻥 뚫린 슬링백이 없더라. 그렇고 하고 어려운 수업 내용은 나보다 훨씬 배움이 많으신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나는 이론과 실무를 접하는 그런 수업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 완벽한 조합이지 않니? 딱 우리 교수님께서 이론하고 나는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응용 관련 기술 이런 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루이야 글로 몸을 튀면 너 몸 불편한데. 응. 안 굽혔다. 그래도 며칠 나왔다고 네가 많이 익숙한가 보다. 얼굴도 내밀고. 근데 풀어주지는 못해. 아빠가 고양이 목걸이는 없다고. 지금 너 하네스 물려놓긴 했는데 아빠가 목걸이가 없어요. 으쌰. 어때? 좀 편해졌어? 그 밑에다가 뭘 깔개를 깔고 와야겠다. 이게 루이가 크긴 한데 그 가방이 너무 깊이가 깊어.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얼굴을 못 내밀어. 내가 봤을 때. 자, 이렇게 딱 여기 구멍 열고. 그렇게 보면은 그 싱크웍스라는 회사가 있거든. 이분들이 참 원래 아빠가 처음 싱크웍스 교육 배울 땐 주 5일 과정이었어. 아빠 기억이 맞다면. 근데 두 번째 갔을 땐 3일이었거든. 근데 올해 교육 과정 새로 나왔거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근데 이틀로 바뀌었더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3일 교육 받았을 때 그 강사 남상일 차장님? 이사님?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 회사에서 5일 교육 보내면은 싫어한다고. 이거 좀 문제야 이게. 이게 아빠가 말한 교육의 시간의 속도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지. 회사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숙련이 되는 건 시간이 걸려.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고. 아니 3일 가가지고 교육 배워가지고 전문가 될 거면 대학교 왜 가니? 안 그래? 그럼 대학교 왜 가겠어? 차라리 학원 보내지. 그게 안 된다고. 아빠가 경험적으로 봐도 일상생활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하던 거나 안 하던 거 뭔가 테크니컬한 거 툴이나 소프트웨어 배우면 최소 봐도 3년이야. 3년에서 7년 봐야 돼. 그게 숙련 과정. 숙련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런 거를 회사 관계자분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지. 아빠는 말할 수 있거든? 회사 관계자분 보시면 참고하세요. 뭔가 기술을 배우면 그게 숙련화 될 때까지 3년 이상 걸립니다. 진짜로. 숙련의 기준은 이거예요. 아무 도움 받지 않고도 내가 오도만 들이면 탁탁탁탁 결과 내주는 정도의 레벨. 뭐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지가 알아서 막 뭐를 이렇게 해서 와 하고서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자기가 정정했다고. 이 정도 레벨을 숙련화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려면 3년 이상 걸려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기다려줘야지. 정작 교육이나 배움을 받는 당사자들이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참 앞뒤가 다 복잡해. 단순히 합리성만 따지면 회사 입장에선 야 왜 그렇게 기다리고 왜 그렇게 투자하고 그래야 되냐, 짧게 교육해라. 짧게 교육하고 시켰는데 못하면 잘라. 약간 이런 마인드 되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한국 사람들, 특히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나 그 교육 배웠는데 나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단 말이야. 적거나 어려워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거를 인정하는 엔지니어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시키는 사람도 이거 알고 있어, 이미.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근데도 그게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합리적이니까 잘못된 방법에 잘못된 반응을 계속 하는 거지. 아빠가 봤을 땐 그래, 루이야. 그런 데서부터 오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합리성을 따라야 돼.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환경이 갖춰줘야 되고, 회사에 있을 때는 비용의 투자와 기회와 시간을 또 역시 투자해야 돼. 다르지 않다 이거지. 회사 나왔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 그거 수용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회사는 발전이 없다고 봐. 결국에는 돈 주고 능력되는 사람 뽑아서 빨리 결과 내고 빨리 뵙자, 이런 마음이 강할 거거든. 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무슨 회사가 다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지? 자선단체도 아닌데 뭘 도와주고 뭘 투자를 한다는 거야. 대기업 아니면 진짜 이게 불가능한 마인드다 진짜. 대기업도 이런 거 발전하려면 업무 평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업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나 팀이 얼마나 내재화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회로 설계도 외주해, PCB 설계도 외주해, 자동차 만드는 거 부품 다 아웃소싱해. 정작 본인이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보고 아빠가 바보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회사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가 설계해 본 적도 없어, 뭘 소칭해 본 적도 없어, 회로도를 그려본 적도 없어, PCB를 해본 적도 없어, 기구물을 해본 적도 없어. 다 돈 주고 해주했는데 본인이 그걸 할 줄 알겠냐고.
경험은 있지. 경험이 있으면 뭐해? 설계 경험이 아닌데. 업무 경험과 설계 경험은 다른 거라고. 이런 거를 평가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대기업도 연구소나 제조나 이런 거 할 때 단순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풋의 품질이나 어? 이런 거를 평가해야지 하지 않겠니? 야,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지. 이게 비합리성을 따져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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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오늘은 루이가 밖에 자주 보네. 아빠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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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는 소리입니다. 루이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 야옹. 그런 하소연을 하는 저녁 시간이네요. 주말에 비 좀 올려나? 응? 다리 아프다. 루이야 미안한데 네가 무게가 좀 나가. 솔직하게 이 4kg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야. 생각외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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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로이 착하다. 야옹. 진짜. 루이야, 그쪽으로 고개 돌리면 안 돼, 너. 그러면 몸이 틀어진다, 뒤쪽으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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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루이야, 네가 야옹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 중에 CJ 회사 이름 CJ 어쩌고 저쩌고 CJ 인터내셔널인가? 이제 용인전자에 가끔 자재 때문에 공급처들이 와요. 오면은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간혹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그 오신 분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냥 물건 떼서 파는 장사꾼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달달달 외워서 오기는 해.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니즈를 충족해 주는지 이거를 몰라. 그 대화할 때 그게 진짜 느껴져요. 이 사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그걸 파악할 생각이 없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만나서 얼굴 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 그 같은 회사의 CJ 인터내셔널에 반도체 취급하는 그분이 영업 쪽으로 훨씬 더 나아. 그 나이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그 호기심이나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영업하는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뭐야? 자전거에서 새 갈리는 소리가. 근데 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해. 또 그런 분들의 특장점이 뭐냐면 어떤 제품 샘플을 달라고 하면 샘플 준비가 안 돼 있대 또. 아주 웃긴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인터넷 보고 주문하면 되는데 회사까지 왜 찾아오는 건지 몰라요. 자기한테 주문을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업 방식은 1990년도나 통했던 방식입니다. 진짜로. 2023년도에 가지고 그렇게 영업하면은 영업이 되겠어요? 그게 영업이 됐으면은 용산전자가 왜 망해? 용산전자가 망할 일이 없지. 다 오프라인 가서 주문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독점적, 그러니까 수입사의 독점적 지위권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 아니라면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물건 떼어서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업 방식은 진짜 피해야 돼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진짜로. 회사에.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물건 파면 나몰라라예요, 나몰라라. 나몰라라 아니더라도 내가 물건 주문할 때만 얼굴을 볼 수 있어. 친분 관계가 안 쌓인다는 겁니다. 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예를 들어 세미포커스의 신봉조 사장님, 연수로 따지면 나랑 27년째 알고 계신 분인데, 내가 대학교 그때부터 내가 회사에서 내가 후임들한테 회사 일할 땐 감정 따위 인간 관계 이거 싹 다 무시하고 말한다고 말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데도 27년째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적당한 때 되면 한 번씩 와서 얼굴 비치고 최신 시장 근황, 제품 정보 이런 걸 얘기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아, 진짜 이런 방면에서는 용인전자 우리 부장님들이 최고야. 영업은 우리 용인전자 부장님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이나 빠른 응답 이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 불편한 게 뭔지 파악하는 능력, 진짜 이게 와 이제 존경해, 존경. 그러니까 용인전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너무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 하긴 하시지만, 근데 일반 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물건을 팔 거면 자기네 물건을 소비할 만한 회사를 왔을 건데 이 사람들의 리즈가 뭔지, 뭐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지, 나는 제품 써보라고 뭐라도 던져주고 가겠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시장 정황만 조사하고 가는 그런, 진짜 뭐라고 하나, 자기 필요한 것만 그냥 핥고 가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요. 그 우성 대표적으로 저기 그 중국 반도체 회사 대리점들 여기가 정말 심해요. 그런 게 일본이랑 중국이 정말 심해요. 어쩌면 한국이랑 안 친한 나라가 똑같아 하는 짓이. 매스 프로덕 만들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디지키나 에로우나 마우 쪽에 주문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는 왜 우리나라 온라인 그거 주문하는 거 카드 결제 왜 못하게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럼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가격도 싸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영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독점적 주의가 없이 시장을 새로 창출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딱딱한 고자세 취해서 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봤을 땐. 특히 자동차는 물건 파는 거가 3분의 1, 물건에 대한 회신, 피드백, 수정, 보완, 그게 3분의 1.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 품질 확보, 이게 3분의 1이거든. 근데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우리 뭐 기아나 쌍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건값 아무리 싸도요 품질 확보 안 되잖아요. 내다 버립니다 그냥. 왜냐면은 물건 팔다가 자동차 굴러가다가 문제 생기면 그 누가 수습할 건데요. 그 업체에 와서 수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습 모르겠는데 배째 이래버리면 걔랑 거래 못해요. 그땐 그래서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새 용인전지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간혹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 방식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어쩌면 사고가 1990년대, 80년대 사고 방식이냐. 그렇게 장사했으면은 안 돼. 연구소를 올 게 아니라 저기 부품 담당 잘 찾아갔었어야지. 물건만 파고 빠질 거면은. 최근에 그런 사고 때문에 중국 거 썼다고 한번 크게 뒤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참.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일본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품질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이게 정말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방법이 없어. 중국은 많이 만들고 값은 싼데 퀄리티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 덥네요. 이 정도 걸으면 땀이 이제 살살살살. 으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안 걸으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걷는 거야. 머릿속 생각을 털어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힘들겠지만 미안해.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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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이 애처로운 손은 뭐니?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덥다. 더워. 루이짱, 이 4kg가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 힘들다. 아빠 네 뒤에서 하느라고. 강아지다. 피해가자. 우리 루이도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빠 가방 말고. 뭐야? 깜짝이야. 야밤이라서 술 먹는 사람이 많다. 냥. 응? 야옹. 야옹. 더워.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영업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 덥구만. 아, 덥다. 아, 힘들어. 왕목마을 아파트 4단지 방류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뭐야, 가도 좋습니다. 저런 안내말은 언제부터 나왔대? 정례 신호 받겠습니다. 밤에만 켜시는 건가? 냥. 루이야, 이렇게. 루이야, 얼굴 좀 보여줘봐. 루이야, 야옹. 이렇게 가방 안에서 바깥에 빤히 보고 있어요. 아, 땀난다. 더워. 쉬운 교육과정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야옹. 아,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좋다. 밤이라가지고. 안 그랬으면 사람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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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보고 싶어? 응. 여기다가 구멍 하나 뚫으면 딱 좋을 텐데. 옆면에, 그지? 오빠가 타면은 옆면에 구멍 뚫린 걸 하나 타보도록 하지. 아니면 이런 가방 커스텀으로 해주는 데 있나? 이 동네에 제봉하시는 분 계시면 좀 맡겨보고 싶네. 야옹. 야옹. 응? 왜? 아빠 우선 왜 잡아당겨? 안 무서워해도 돼. 아빠 니 안 잡아먹어.
어저께는 이놈아 너 그 고양이 모래랑 사료 그거 내푸댕가 사오느라고 아빠 새가 빠졌어. 아 이게 그 냄새가 나는구나 여기서. 아스팔트 냄새가 나네.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가. 이거 아스팔트 냄새 너무 심한데? 이럴 때는 루이야 반대로 돌아가야 돼. 왜냐면 아스팔트 냄새가 너무 심하다 지금. 반대로 돌아가자 우리. 새로운 루트로. 새로운 루트라고 해봐야 이거 아파트 단지 하나 끼고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좀 괜찮네. 천천히 갈까? 그 냄새 좀 맡고 싶어? 주변 냄새? 뭐 신기한 거 없나? 이런 거? 자동차가 많나? 이게 차를 도로변에 세워두신 분들이 많네. 옛날과 달리 요새는 한 가정에 차가 2대인데도 많아, 루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블루밍. 아빠도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싶구나. 나는 집을 사면 안 되나? 아빠 이후 세대에는 일본처럼 될 건데 일본은 다 월세잖아. 괜히 아파트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묶여 있으면 큰일 나는데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바퀴벌레다. 깜짝이야. 아빠 꿈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 됐다 큰가 바퀴벌레. 와, 나 깜짝 놀랐다. 아빠가 바퀴벌레 밟을 뻔했어, 루이야. 그냥 저래 뭐 묻은 건 줄 알았더니 왜 바퀴벌레가. 와, 미리 좀 움직이지. 진짜 놀랬다. 와, 닭살. 야, 그렇게 큰 집 바퀴 오랜만에 보는데? 이 바퀴벌레 날아가지도 않고 바닥에 붙어 있어. 와, 도로에 아무도 없다. 도로에 아무도 없어요. 늦은 밤인데 안 자시는 분들이 많네. 마트 들려서 시원한 거 하나 사 먹고 가야지.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야, 루이야. 냄새가 좀 다르지 않나? 뭐야, 어디 갔지? 루이야? 냄새가 좀 다르지 않니?
공동주택 이게 뭐지? 이거를 왜 축하하는 거야? 와, 이 보도블록 공사 세금으로 때우나? 공정주택이면은 뭐 이해는 가긴 가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구나. 보도블록 지원할 돈이었으면은 공동주택이나 좀 더 들리지. 아직까지 앉아있는 집 여기 뭐 하는 분들일까? 단독 세대겠지? 층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집인가? 신기하다. 우리나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행복할 텐데. 너무 삽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새. 붉은 벽돌집이다. 이쁘다.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저런 벽돌집에 대한 그게 있는데, 향수가. 우리 안산 쪽으로 가도 저런 벽돌집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저런 집에 살면은, 옛날에 내 기억엔 저런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참 사업하다가 말아드셔가지고 안타까워. 뭐 걔들 덕분에 제가 전작가 오긴 했으니. 요새는 뭐 세운상가 나갈 일이 없는데, 그 어릴 적에 본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본 종로삼가랑 세운상가 이미지가 가면 층별로 전자우락기 만드는 마치 제조 공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가운데 천장 뚫려 있고. 지금은 거기 그 다리 끊어버려 가지고 없고, 천장은 물론 뚫려 있긴 한데 아직도. 옛날에 대학생 되고 거기 가서 그거 보는 게 참 즐거웠는데,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아버지 따라 전자우락기 만드는데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나이 들고 어른 되고 가니까 전자우락기 사업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쇠퇴한 거지, 망한 게 아니라 쇠퇴했잖아요. 세운상기 아직도 전자우락기 매장이 있을 거야. 그것도 뭐 벌써 몇 년 전 얘기라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주말에 한번 찾아가 보면 있을려나. 루이야. 아빠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었어. 네. 아버지가 그때 사업 뒤통수만 안 맞았어도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말이지. 참, 사업할 때 친구 말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또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또 용인도 이제 뭐 컴퓨터나 뭐 선인상가 뭐 이런 데 다 망했다고는 하더라. 다 온라인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못하러 거기까지 구경하러 가는, 그지?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더워.
내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한 나무집이다. 나무집을 줄 생각을 할까? 나무집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에 맞는 가옥 구조가 아닌데 비듬만 오고. 차라리 벽돌이나 시멘트 집이 나아. 뭐 장기적인 보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빨간 벽돌집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약간 이런 복합 벽돌집도 이쁘고. 역시 붉은색 집이 이쁜 것 같다.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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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 여기는 집마다 단독인가봐. 집이 딱 단독의 모양인데 냐옹. 냐옹. 덥다. 덥다. 내가 풍숭아 순찰이래. 퇴근하시나 보다. 응? 뭐지? 스타리아는 칸제말만큼만 폭이 넓었어도 모양이 날 텐데, 저기 너무 내로우해. 딱 저 높이에 딱 저거 폭만 카니발 나오면은, 쌍용의 렉스턴도 마찬가지야. 그게 딱 폭이 카니발만 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텐데, 이게 높기만 나고 옆이 너무 좁아. 그걸 디자이너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렉스턴 스포츠 옆으로만 조금만 더 넓으면은 완전 안정감 있게 보일 텐데, 이 쌍용차 디자이너들이 요새 잘하고 있긴 한데 높이와 폭에 대한 비율 감각이 나랑 너무 달라. 딱 카니발 정도는 돼야지, 폭이. 그것만 돼도 디자인 먹힐 거야. 스타리아나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나 이 폭이 나와야 돼. 우선 폭이. 자동차 옆면이 너무 얇가는, 너무 말랐어. 좀 이렇게 와이드 앤 로우가 돼야 되는데 내로우 앤 하이야. 그치, 비유성으로 내로우 앤 하이야. 와이드 앤 로우가 안 되고 내로우 앤 하이다 보니 이게 약간 매력이 반감된다고. 카니발이란다. 스타리아도 차 조금만 닫아보면은 카니발만큼 많이 팔릴 수 있는 건데, 구조가 좀. 와, 힘들다. 이게 1시간 걷는 게 쉽지 않아. 이 4kg짜리 생명체를 들고.
아니 오토바이 아저씨가 헬멧을 안 쓰시고 타시면 어떡하십니까? 루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괜찮아. 아빠는 딸배 헌터가 아니야. 딸배 헌터라면 추적했겠지만 아빠는 추적하지 않는다. 덥다. 덥다. 아이고, 더워. 이 곰줄이. 여기까지만 하자, 루이야. 오늘 정말 많이 걸었어.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가 된 것 같아. 우리 내일 보자. 내일 집에 가서 보자고. 아.